우리나라였으면 벌써 촛불혁명 열대 번은 일어났을 텐데 일본인들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세계는 지금 TV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C19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의 시민들은 왜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시민의 힘으로 폭주하는 권력을 응징한 경험이 생생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의 일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진단검사를 늘리면 의료 붕괴가 되네 마네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죠. 긴급사태 선언은 했지만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만 할 뿐 이렇다 할 방역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한가롭게 애완견과 놀고 있는 영상을 SNS에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리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지급한 첫 마스크는 불량에 회수까지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 마스크의 공급처는 정치권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란 것도 밝혀졌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벌써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을 법한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본 시민들이 정부를 꾸짖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일까요? 일본의 시민들은 왜 무능하고 오만한 권력을 묵인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는 정치적 이슈뿐 아니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집단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늘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럽지만 덕분에 사회적 과제가 공론화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단 행동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혐한 시위 같은 인종차별적인 집단 행동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종의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운동과 동급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래도 한국에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우렁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해서 대규모 반전 시위를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겼었던 것이죠. 전국의 3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베트남의 평화를 시민연합이 주도한 시위에는 수백만 명의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배평년은 일본 정부에게 전쟁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요구했었고 미국 정부에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당하게 전달했었습니다. 무기력한 지금과는 전혀 딴판인 데모의 시대가 일본에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반세기 전의 역사일 뿐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일본인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옅어졌습니다.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정치권으로 대거 진출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 시민운동을 이끌던 리더들은 자취를 감추었죠. 그리고 데모의 시대에 대한 기억의 끝에는 학생들의 과격한 무장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가 잠깐이나마 커지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2011년에는 반원전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제법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2012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재집권한 보수 정권의 노골적인 우경화를 비판하는 대학생과 지식인의 조직 행동 또한 잠깐 동안은 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마저도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시민사회는 이렇게 활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폭주하는 권력으로 인한 파탄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 등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 사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이 권력의 폭거를 피부로 느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일본인의 관점에서는 지금 일본의 상황을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3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 일본의 상황에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전 이후 줄곧 일본 사회는 정부의 정책 과제도 시민사회의 비판의식도 외교나 국제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국제무대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일본 사회 내부의 모순과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이 들끓는 미투 운동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나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업무 처리 능력, 정부의 온라인화 등의 움직임에 둔감한 것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는 전 근대적인 모습을
일본 고유의 문화라고 옹호하는 의아한 태도를 보이는 일본인도 적지 않습니다. 아베 정부의 연이은 헛발질에 일본 국민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SNS 해시태그를 활용해 아베 정부의 C19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온라인 데모가 그것입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타자만 치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말이죠. 아베는 현재 무수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같은 운동이 열대 번은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굵직한 사건들 투성이죠. C19 대책 또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C19 치료제로 개발한 아비간에 대한 것이죠. G7 정상간 회의 등에서 아비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재고 확보에 약 1,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일부 국가에는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비간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오사카 링쿠종합의료센터의 감염병 전문가인 마사야 야마모토는 아비간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비간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베 총리도 지난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비간이 입덧 방지약인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기형아 출산 부작용으로 판매가 금지된 약물로 최악의 의약품 이상 반응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결국 아베 총리도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비간은 이미 1,100개의 일본 내 의료시설로 유입됐고 무려 2,200명의 환자들에게 처방됐습니다. 심지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환자도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부작용을 알고 있는 아베 총리가 아비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속내는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아비간을 생산하고 있는 후지필로 회장과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둘 사이가 가깝다는 것이죠. 이미 아베는 여러 가지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추가된다고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정말 이런 지도자로 괜찮은 것일까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은 역대 최장입니다. 한국이었으면 벌써 우리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었을 텐데 일본인들은 그저 열심히 키보드 타이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세계는 지금 TV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